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는데 오히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피 체감 지수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낙폭이 제법 컸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른 종목들은 강하게 오르고 또 내린 종목들 많이 내려서 이 종목별 등차가 아주 컸다. 이런 시기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꼭 올라가는 걸 보고 내리는 걸 팔고 일로 갈아타면 이건 이제 떨어지고 얘는 올라가게 되는 이런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비극의 문제가 뭐냐면 정말 한순간의 선택, 그것도 계획에 없었던 건데 내 종목 너무 답답하고 다른 종목도 잘 올라가니까 이거 팔아서 저걸 잡아야지 하는 그 짧은 선택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가만히 있었던 것과 비교해서 마이너스 20%, 30% 이런 나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시기에 대응을 하면 거의 대부분 후회를 하고 또 저평가 상태에서 대응을 하면 또 후회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심지어 뭐 몇 년이 지나서 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10,000원짜리 종목이 5,000원에 가 있는데 몇 년째 5,000원이다가 나중에 3년 뒤에 10,000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보통 생각이 그래 뭐 3년 전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때 안 팔았으면 뭐 저도 지금도 그런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만 그냥 계속 했었어도 지금보다 성과가 나았을 텐데. 예. 지금 현재 말고 작년 초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냥 삼성전자만 갖고 놀아서도 훨씬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 1, 2년짜리 후회가 아니라 10년이 지나서도 후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중간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은 제법 밀렸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부진한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개별 종목들 특히 뭔가 숫자가 나온다든지 앞으로 전망이 좋은 종목들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즉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한다. 그런데 유동성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느냐를 보면 지금 대출이 거의 규제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출이. 그러면 대형주는 모르겠지만 중소형주들은 요 시중 유동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나쁠 이유가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렸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큰 종목들이 밀렸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고 그건 대부분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거품이 껴있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한 현상이다 오히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린 거는 뭐 반가운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도 재미없고 많이 어려우실 텐데 힘내시고 뭐 저는 제가 걱정한다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적어도 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손실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뭐 제가 그런 마음 갖춰봤자 뭐 얼마나 달라지겠냐마는 그래도 제가 뭐 나쁜 마음 갖고 있는 것보다는 분명히 좋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금리가 반대 방향으로 가면 필연적으로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원화 약세를 의미하고 이 원화 약세는 수출주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내외 금리차 내외 금리차 역전을 허용한다. 이 얘기는 결국 앞으로 그 금리 인상이 국내에서는 아주 강하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 그렇게 본다면 금융주들에게 불리하고 수출주들에게 유리한 그런 환경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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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MI텍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화 PSC 같이 살펴보고 상보 오늘 잠깐 강하게 올랐다 내려갔습니다. 예, 영암무역 홀딩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댓글 확인했고 종목을 보기에 앞서서 오늘 아주 의미심장한 예, 포스코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예, 포스코가 오늘 국민기업은 극복돼야 할 프레임이다. 네, 이런 내용의 이게 뭐였지? 사보에서 그랬나? 뭐야, 제목하고 여기 제목하고 다른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 전남 광양율촌 산업단지에 43,000톤 규모 수산화 리튬 공장 착공, 그리고 아주 추가 부지에 또 7,600억 투자를 해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 앞으로 뭐랄까 관련된 사업 중에서 확실히 이 부산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이게 지금 제목하고 내용이 달라가지고 예, 좀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뭐 보고 싶었던 내용이 있어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할 수 없이 예, 뉴스를 보시면 예, 포스코는 앞으로 국가와 국민에 더 이상 빚 없다. 완전 민간 기업의 입을 대지 말라. 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전 직원한테 이메일로 전달했는데 일단 뭐 요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분을 다 털고 나갔으니까 정부가 왜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 맞는 얘기입니다. 예, 정부는 손을 떼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포스코의 어떤 정체성을 보면 대일 청구금 가지고 설립을 했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어떤 희생을 토대로 만들어진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논리는 이렇습니다. 나는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잘 컸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키우면서 든 돈이 있는데 내가 돈을 잘 벌어서 그 돈을 다 갚아드렸다. 이제 난 부모님의 자식이 아니다. 예, 사실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예, 다만 이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민간 기업 대비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은 맞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지분 하나도 없으면서 왜 계속 간섭을 하느냐 이건 맞는데 만약에 이 기조가 더 강화가 된다면 포스코는 주인 없는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포스코의 시가총액이 25조 원 정도 되는데 이 포스코 25조 원 정도 되는 이 포스코에서 만약에 매수를 할 때 주가 상승이 없다는 전제로 한 20%만 사도 최대 주주가 됩니다. 한 5조 원 가지고 포스코를 먹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논리에서 두 가지 잘못된 거. 돈 다 갚으면 부모 자식 간의 연이 끊어지냐라는 그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이런 사내 메일을 보낸 현재 회장도 낙하산으로 왔고 예. 근데 본인도 주인이 아닌 겁니다. 왜냐면 주식이 없으니까. 예, 주주들 건데 주주들은 무시하고 무슨 주인도 아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포스코가 만약에 저런 기조가 계속 이어져서 정부가 손을 떼게 된다면
그리고 5조 원 가지고 어마어마한 기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들이 눈독을 많이 들이게 될 겁니다. 그게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포스코는 이 논리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고. 근데 주가 측면에서 포스코의 어떤 정부 개입이 포스코에서 줄어들수록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종목들 같이 살펴보면 네, MI텍 이미 조금 꺾이는 느낌인데 최대 주주 지분율도 너무 많고 시가총액에 비해서 너무 부담이 큰 그런 상태입니다. 주가가. 예, 그래서 신고가니까 뭐 조금 내일 또 상승 출발하면 분위기가 좋아질 수는 있으니까 당장 이게 끝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승 출발하면 하락 출발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거래량이 실어서 밀린다든지 하면 끝나는 건데 현재 이제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와 있고 그게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오버슈팅 영역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적지가 않았고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지금 신규 진입은 고민할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업 성장성으로 2만 원대에 간다. 뭐 매년 매출이 100억 정도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3,200억을 설명을 하려면 영업이익률 20%를 잡더라도 25%를 잡아도 300억, 1,2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야 됩니다. 매출 1,200억까지는 지금 주가에서 하나도 안 올라도 이상할 게 없다. 네, 그런 걸 봤을 때 좀 2만 원은 좀 과한 게 아닌가? 현 상황에서.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는 좀 과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타기는 늦었습니다. 밑에서 잡은 분들이 지금 주가 상승에 마음이 편한 건 당연하겠지만 지금 사서 지금 변동에 잘 견딜 수가 있을까에 대한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화 PSC 원전 관련주로 대량 매집의 흔적이 워낙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매집처럼 보이는데 거래량 자체는 많이 없고 예전에 단기 시세를 냈다 죽은 적은 있습니다. 과거에 시세를 냈던 적도 있고 뭐 내년쯤에는 좋아질 것 같은 이런 자리니까 매집 주가가 더 떨어져서 이렇게 했을 때 매집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일 것 같습니다. 예, 나쁘지 않습니다. 최대한 싸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원무역홀딩스 영원무역홀딩스는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되게 좋은데 이 회사가 이제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로 분리가 되면서 이제 그게 진짜 표면적으로만 좋은 겁니다. 네, 그리고 유통 주식수가 적어서 한번 탄력을 받을 때는 좋지만 또 반대로 탄력을 받지 못할 때는 에너지가 떨어진다라는 부분. 네, 그리고 시세 후에 죽는 과정이었고 이걸 살짝 극복을 했는데 여기서 새로 추세를 만들 거냐라는 부분은 올해보다 내년까지 기다려 봐야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익 중이시고 단기간에 상승했으니까 좋습니다. 단기 1차 시세는 끝났는데 보통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차 시세까지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7만 원이 저항이 강합니다. 7만 원 부근이 거기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튀는 쪽으로 근데 당장보다는 이런 그림이 유력합니다. 여기서 잘 버티다가 한번 가는 쪽으로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재미없는 시간을 보내실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수익 중이시니까 축하드리고
뭐 이런 건 현 시점에서 보유자 입장에서는 못 먹어도 고다 이건. 보통 2 차에 걸쳐서 나오니까. 그리고 100% 이상 먹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 예. 그래서 100% 고집하지 마시고 적당하다 싶을 때 털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망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면 OCI. 지금 이제 국제유가 상승하면서 태양광에 대한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친환경은 풍력하고 태양광이 양두마차를 이루고 있는데 풍력 같은 경우는 태양광보다 훨씬 더 소음 같은 게 있으니까 민가에서 반대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바다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해상 풍력은 경제 성원이 있지만 바다에 설치했을 경우에 어민들의 또 데모라든지 이런 걸로 좀 곤란을 겪을 수가 있다. 송전 손실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그 태양광은 이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사실 단점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풍력과 태양광이 양두마차로 가는데 국제 유가가 오른 현 시점에서는 태양광이 조금 더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요런 틀에서 보면 이제 국내에서는 하나솔루션하고 OCI하고 두 종목입니다. 근데 하나솔루션은 완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이 완제품의 가격 상승이란 건 이미 가격 상승 요인이 있는 상태에도 잘 못 올립니다. 왜냐하면 경쟁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이 태양광 관련 수혜가 하나솔루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에 OCI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설비를 말레이시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 비용 없이 생산량이 늘어난다라는 얘기고 지금은 생산만 하면 수익을 보는 시기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OCI의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좋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한동안 계속 한 3, 4년은 계속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OCI의 가치는 뭐 적어도 20만 원 이상으로 수렴을 할 것이다 라고 본다면 긴 관점에서 OCI 주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활약이 좋았던 종목들 인터로조 급등 패턴에 돌입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의 과거를 보면 급등 패턴 돌입하고 쉽게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크게 뭐 기대를 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전반적인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만 보면 일봉, 주봉, 월봉, 연봉까지 봤을 때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단기 반응도 기대할 수 있고 중장기 반응도 기대할 수 있고 추세도 살아있고 이런 장점들 때문에 인터로조의 상승이 지금 꺾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 제너레이는 시장이 나쁜 시기에 이렇게 계속 매물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 시장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더욱 수월해졌으니까 시장 이후에 주가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매물이 아직까지 매물을 많이 소화를 해야 되지만 뭐 천천히 계속 해 나가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상보가 오늘 강하게 튀었다가 밀렸습니다. 뭐 매물 소화의 형태로 봐야 될지 아니면 당장 털어야 될지 이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동성 범위 안에서 있었던 그 범위를 벗어나진 않았고 네, 그리고 주가 자체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도 나쁘지 않고 중장기도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인데 상보가 이제 이 데프론을 적용해가지고 FCCL 개발을 했다는 이런 뉴스도 있는데 그 뭐 FPCB랑 뭐 좀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을 이제 상부의 기술로 하나씩 제품군을 늘려나간다는 건 뭐 아주 좋은 일이고 그게 이제 아직까지 주가로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거래량이 터지고 윗꼬리를 길게 달고 키움증권의 순매수 규모가 훨씬 많다. 이러면 분명히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도 매수하는 건 조금 뜸을 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특별한 부분은 없는, SAT. SAT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변동성이 컸었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장중에 상승하다가 막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연출을 하면서 투자자들 진을 빼 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근데 그 상보랑 다르게 키움증권의 매수 매도가 팽팽했기 때문에 이게 뭐 단순히 그렇게 어떤 다른 방향으로 보기는 어렵고, 네, 그래서 SAT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 흐름이 좋았다가 하락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아지는 건 시간 문제다. 근데 그 시간 문제까지 얼마나 투자자들이 잘 버틸 수 있느냐가 수익률을 결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많이 빠졌는데 뭐 이건 뭐 계속 얘기해봤자 입만 아프고, 미국에 전수조사 받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계속 뭐 어쨌든 최근에는 아니지만 화제가 계속 났었고, 그걸로 인해서 ESS 가동을 못하게 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앞으로 뭘 더 기대할 수 있을까? 배터리 수주한 거 다 찍어서 생산한다 하더라도 올라간 원자재 값은 어쩔 것이며, 올라간 인건비는 어쩔 것이며,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우리 사실 답이 안 나오고 주가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신기한, 그리고 계속 이렇게 제가 까주면 오히려 잘 버티고 또 올라갈 텐데, 어쨌든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회의적인 흐름이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는 바닥을 지금 다지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이미 저점을 깼습니다. 이미 저점을 깨고 굉장히 에너지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아직도 가격 조정이 진행 중이니까 스탑하고 기간 조정을 받으면 이 기간 동안을 더 한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5월에 저점을 만드느냐 이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8월, 9월까지도 재미없는 흐름일 가능성이 크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특별한 종목은 없는데, 네, 그러면 22분 딱 3종목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유상증자로 3조 원 실탄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시장에 아무런 어떤 반응이 없었냐라는 부분. 예. 이걸 보면 지분 대부분을 삼성전자, 뭐 삼성물산, 이렇게 삼성그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면 그룹 자금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뭐 그런 부분보다 그 주주들도 잘 모르게 유상증자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자금 조달한 거는 2조 원의 어떤 용도가 뚜렷합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에서 지분을 매입을 해야 되고 사공장 건설할 거다. 예, 그렇게 이게 목적이 뚜렷한 자금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고, 예, 이게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출자를 해야 되니까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게 3조 원 중에서 아마 삼성전자 몫이 1조 원 정도 됐을 텐데, 1조 원 이상이 됐을 텐데, 그런 자금이 빠져나간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뭐 시가총액이 커서 큰 영향은 없겠지만 그래도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과, 그리고 예, 대차 거래가 많이 상한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면서 이제 마음에 드는 가격이고, 그래서 여기서 사서 갚아야지, 이런 공매도 차원에서 어떤 접근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어려운 시장에 뭐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 조심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참 안타까운 흐름이지만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올 때까지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고, 네, 그리고 CJ제일제당, 코로나 특수로 CJ제일제당은 관심을 받다가 무너지고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특수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너무 잘 만듭니다. 즉석식품이든 간편식품이든 너무 잘 만들고 건강도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이 가게의 어떤
주방을 빼앗아가는, 그러면서 이제 규모가 커져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도 과거에 뭐 외식하는 사람들 많지 않았던 시절, 그 시절에도 보면 요 어쨌든 그런 외식은 아주 가끔이고 가게에서 대부분의 의식 중에 의식을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자리를 점점 CJ 제일제당이 대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의 냉장육 공장도 준공하고 육가공 공장도 준공하고 이렇게 계열사가 이제 같이 따라 붙으면서 점점 이제 그 규모를 키워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CJ 제일제당 입장에서 봤을 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코로나가 끝나도 매출이 탄탄하네, 이런 게 확인이 된다면 주가 상승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CJ 제일제당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 해외 시장 진출로 성장성까지 확보한 상태인데, 뭐가 문제라서 이렇게 주가가 안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자꾸 왜 이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이 가는 종목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괜찮았습니다. 삼성전자만큼 실적이 나오겠지. 근데 삼성전자 실적의 3분의 2가 메모리고,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부진한 상태입니다. 왜 부진하냐면 지금 미국이 인텔하고 마이크론 동맹으로 가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낸드 부분에서 많이 따라왔고 지금 D램에서도 미세공정 경쟁에서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마이크론이. 근데 이게 인텔하고 합치게 된다면 인텔은 10나노 기술만큼은 거의 장인급입니다. 10나노의 장인이라고 불리는데, 그럼 미세공정에서만 실패했지 이 설계 기술은 굉장한 수준일 것이다. 거기에 마이크론의 미세공정 기술이 더해지고 이러면 뭐 순식간에 따라잡고 더 좋은, 같은 미세공정에서 더 좋은 칩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불확실성을 높여서 부정적인 흐름을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당분간 크게 기대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이제 하반 경직성이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요걸 안 깨고 잘 버티면 또 반격의 기회가 있을 거니까 추적하면서 지켜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 오늘 빨리 마치겠습니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